안녕하세요, 목카 김한영입니다. 오늘은 밀라노로 출장을 가는 길입니다. 밀라노 출장 또 가냐? 네, 또 갑니다. 자, 그런데 제가 출장 가려고 하는데 또 때마침 뭔가 공개가 됐습니다. 기아 모닝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유출됐다는 건데요. 유출, 왜 유출이라는 게 꼭 이렇게 신차 출시되기 직전에 유출이 될까요? 뭔가 수상한 느낌이 살짝 들긴 합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뭐 한번 또 낚여 드려야죠. 모닝 1세대, 2세대, 3세대까지 나왔잖아요. 그것에 페이스리프트 나왔고 그 페이스리프트가 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페페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야, 지난번 페이스리프트 우리가 봤는데 그거 뭐 그렇게 변화도 크지 않더구만, 뭘 그걸 갖고 또 라고 생각하신다면 아닙니다. 이번엔 정말 큰 폭으로 대폭 변화했으니까요. 어떤 식으로 변했는지 완전히 새로워진 모닝 페이스리프트 함께 살펴보시죠. 유출이냐 아니냐 참 고민될 텐데요. 저는 그래도 유출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 DRL 램프 부분이 좀 이상해요. 이거 램프 중간이 끊어졌잖아요. 이거 고장난 걸로 보입니다. 아마 촬영 중에 기아차 관계자한테 야, 이거 고장났다, 이거 어떡하냐 이렇게 보내려고 하다가 문제가 된 것 같죠? 아닌가요? 어쨌든 지금 보면 피칸토라는 수출명이 붙어 있는 거 보면 해외 수출되는 버전의 스튜디오 촬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모닝은 국내보다 유럽, 동남아에 더 많이 수출되는 차니까요. 외관의 전체적인 느낌을 보면 1세대 모닝이 이랬고 2세대 모닝 이렇고 3세대는 이렇거든요. 그리고 3세대 페이스리프트 이랬습니다. 뭐가 바뀐 거야? 그런데 이번에 페페리 모닝 보면 정말 와, 경차가 어떻게 생겨야 된다, 이 생각 자체를 바꿔놨네요. 막연히 경차라고 하면 좀 귀여운 자동차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게다가 이름 자체가 모닝이잖아. 아침에 반짝 이런 산뜻한 느낌이었죠. 근데 이제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근육질처럼 터프하고 어떤 면에서는 좀 아닙니다. 실제로 보면 어떨지 궁금하네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면부는 이전보다 훨씬 커진 느낌, 아니 실제로 커졌습니다. 일반적인 페이스리프트를 보면 범퍼, 램프 뭐 이 정도 바꾸는 거였잖아요. 기존 페이스리프트 이 정도였다니까요. 근데 이번 페이스리프트는 보닛도 두툼하게 바뀌었고 팬더도 다 바꾸고 범퍼는 물론이고 전체적으로 다 바꿨네요. 가장 강한 인상을 주는 건 헤드램프입니다. 전면부 헤드램프를 보면요, 세로로 3개의 램프를 가져가고 있네요. 위쪽 2개가 헤드램프고 아래쪽 하나는 상향등으로 보입니다. 디테일을 보면요, 안쪽에 세로로 투명 플라스틱이 이렇게 쭉쭉쭉쭉 이어져 있는데 이 부분이 깜빡이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근데 위장막을 보면 여길 덮어놓거든요. 그러니까 여긴 그냥 장식이에요. 그러면 DRL 부분이 노란색으로 깜빡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디테일이 굉장히 좋네요.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되는 경차인데 세로 램프며 DRL이 깜빡거리는 거며 이렇게까지 돈을 들인 게 희한하기도 하네요. 모닝 굉장히 비싸진다는 뜻인가? 헤드램프를 보면요, 기아가 텔류라이드를 시작으로 해서 EV9에도 이어지고 모닝에도 이어지고 있네요. 그리고 앞으로 나오는 카니발 페이스리프트, 소렌토 페이스리프트도 이렇게 세로형 램프를 쓰게 될 텐데요. 그렇다는 건 현대 전체가 다 가로형 DRL 램프를 쓰는 것처럼 기아는 전체가 세로형 DRL 램프를 가져가서 느낌을 완전히 다르게 구분짓겠다는 얘기겠죠. 세로형 램프 잘 어울리나요? 모든 차에 다 들어갔을 때 과연 괜찮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현대의 가로 램프는 지금은 굉장히 독특한 느낌이 들지만 다른 회사에서도 모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특색이 곧 사라지게 될 걸로 걱정되기도 해요. 근데 세로 램프 같은 경우는 다른 메이커도 하는 경우가 있지만 패밀리 룩으로 세로 램프를 쓰는 경우는 거의 없어서 아마도 세로 램프가 조금 더 오랫동안 특색을 가져갈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 시그니처 DRL이 스타맵 시그니처라고 하는 이 독특한 DRL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디테일 때문에라도 독특한 느낌을 줄 것 같네요. 기존 모닝의 범퍼 아래쪽을 보면 검정색으로 그냥 뻥 뚫려 있습니다. 뻥 뚫려 있어서 범퍼 앞부분이 뭔가 썩둑 잘린 거 아니냐, 만들어야 될 것이 안 붙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훨씬 더 디테일이 살아있네요. 이 테두리 부분을 블랙 하이글로시로 삥 두른 모습이 멋지기도 하고 약간 웅이 아버지 같은 느낌도 있어요. 잠깐, 웅이 아버지 닮은 차가 또 있었는데, 아니 이거 너무 미니를 의식한 차 아닙니까? 에이, 그래도 소형차는 뭐 서로 닮을 수밖에 없으니까 일단은 이해해 주자고요. 양 끝에는 휠에 에어 커튼을 위한 공기 구멍이 있고요. 에어로다이나믹을 높이기 위해서 있는 거죠. 그리고 안쪽에는 지금 실제 구멍인지 확인은 못했지만 형태상으로 봤을 때는 엄청 고성능차로 보이거든요. 이 정도면은 무조건 터보가 나와야 되는데 혹시
파워트레인은 아쉽게도 변화가 그다지 없습니다. 1000cc급 3기통 카파 엔진을 사용하고 있고요. 여기 4단 변속기가 들어갑니다. 당연합니다. 경차 혜택 받으려면 배기량도 늘리면 안 되고 크기도 늘릴 수가 없으니까 이 정도 엔진이면 된다, 이런 얘기겠죠. 출력은 76마력, 토크는 9.7kgm인데 이것도 좀 아쉽죠. 캐스퍼는 100마력 있잖아요. 그러니까 100마력짜리 터보차저가 이번에 모닝에 들어올 거다, 이런 소문도 있었는데요. 앞서서 페이스리프트한 기아 레이도 터보차저가 없거든요. 아니, 레이나 모닝 원래 터보 있었잖아요. 할 텐데, 왜냐면 기존 터보차저는 친환경 규제를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착할 수가 없고요. 캐스퍼 터보 있잖아요. 캐스퍼에 들어간 새로운 터보차저는 크기가 더 커졌어요. 그래서 레이나 모닝 같은 기존 엔진룸에 그대로 넣을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캐스퍼 터보를 넣으려면 엔진룸 자체를 새롭게 설계해야 된다고 해요. 페이스리프트인데 엔진룸까지 새로 설계하는 거, 이건 좀 오바다 해서 레이 터보가 나오지 못한 겁니다. 그럼에도 모닝은 레이에 비해서 유럽 판매가 훨씬 많은 차거든요. 유럽은 터보차저에 대한 수요가 꽤 있고요. 그러니까 모닝이라면 터보 넣어줄 만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보닛도 높아지고 넉넉해졌으니까 일단 기대해 보겠습니다. 가격과 출시 시점이 궁금하실 텐데요. 일단 모닝의 출시 시기, 기아가 신차 출시 로드맵을 공개한 바 있죠. 이것에 따르면 이번 달 출시입니다. 6월 출시예요. 이게 만약에 조금 지연되더라도 다음 달에는 볼 수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단 EV9이 시승 행사가 다음 주에 있고 등등등이 있어서 이거 이번 달에 할 수 있을까? 지연되더라도 다음 달에는 꼭 볼 수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안 그래도 경차 시장이 줄었다면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판매량에 대해서 걱정도 많이 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캐스퍼, 모닝, 레이 판매량이 적지 않아요. 특히 레이는 인기 모델이라서 이제는 10위권 안에 들어가 있을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죠. 모닝도 요번에 페이스리프트 하고 나면 역시나 인기를 끌 수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지금 모닝 워낙 저렴한 차인데요. 가격은 1220만원부터 1540만원까지, 한때는 마이너스 옵션도 운영을 해서 1100만원대에 구입할 수 있는 차였죠. 요즘 시대에 이런 선녀 같은 차가 다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모닝도 가격이 좀 오르겠죠. 개인적으로 바람이 있다면 가격은 올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차는 훨씬 좋아졌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이 듭니다. 지금까지 모닝 페이스리프트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정말 역시나 기대가 큰 차죠. 이렇게 나오면 나 사고 싶다, 이런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요. 모닝 페이스리프트도 가장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시려면 뭐 해야 되죠? 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